자, 이제까지 니네들이 뭐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바로 이 직전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복소수야. 그러니까 새로운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단원명은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인데, 이제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기초적으로 쌓여 있어야 할 그런 지식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잘 좀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관계라고 이렇게 명제를 써놓고, 피트 그래프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라든가 함수는 결국 다 똑같아. 그 똑같은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극명하게 딱 보여지냐면은 바로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우게 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그리고 또 뭐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그 수식을 먼저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이 얘기를 몇 분 동안 내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게 될 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 2차 방정식 얘기도 하게 될 거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그 근해 공식 같은 것들 있지? 근해 공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수학을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삥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문제를 푸는 경우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는 걸, 선생님 얘기해주는 걸 잘,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후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봐봐. 이 단원 자체가 이런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그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그 어떤 방정식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가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저 뭐야?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 절대로 여러분들 깊이 있는 수학이란 것을 앞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내가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풀이하거나 했을 때 되게 너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설명하지 않고, 설명 없이 그대로 막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테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내가 처음에 공통수학이라는 것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공통수학 1을 하고 공통수학 2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구구단과도 같아. 이걸 제대로 못하고 나면 있잖아, 앞으로 수학, 뭐 대수, 미적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계속 2차 방정식을 물어볼 거고, 계속 여러 가지 뭐 다항함수, 그래프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데, 그 물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찾아가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를 먼저 갖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함수를 가지고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기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이때 a는 0이 아닌 경우겠지. 자, 이런 경우,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어때? 그냥 직선이야, 직선. 직선. 자, y는 ax 플러스 b. 자, 요렇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울기, a가 기울기니까 얘분의 얘가 뭐가 되겠어? 기울기 a가 되겠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좌표가 뭐가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b가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요 X축과의 관계를 지금부터는 집중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X축과의 관계. 왜 X축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식에서부터 내가 1차 방정식도 만들어 볼 거고, 1차 부등식도 만들어 볼 거야. 이거 자체로는 1차 함수니까.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였지? X와 Y의 관계라고 그랬어. 관계. X에다가 뭐 숫자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Y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은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하면 함수라고 했거든? 그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 Y가, 자, 잘 생각해봐. 이 Y라는 녀석을 잘 보면은 우리가 뭐야? 이 Y가 지금 현재 변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지? 얘 Y가 변수. 근데 얘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딱 정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 Y를 내가 0이 되게끔 한번 볼게. Y를 0이 되게끔 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겠어? AX 플러스 B가 0이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뭐예요? 1차 방정식이죠. 얘 1차 방정식이야. 그지? 자, 우리 1차 함수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Y라는 녀석을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딱 가게끔 만드는 거, 이 Y라는 녀석을 특정한 하나의 좌표로 가게끔 하는 거, 하나의 값으로 가게끔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요?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Y가 예를 들어서 1로 가게끔 해? 그럼 얘가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 뭐야? 1차 방정식이에요. 1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지? 자, 이런 녀석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럼 얘는 뭐야? 이 1차 함수에서 X가, Y가 뭐인 상태야? Y가 0인 상태야. 이 1차 함수에서 Y가 0인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1차 방정식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뭐야? Y가 0이니까 이 Y 좌표에서 Y 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0. Y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지? 이 Y 값이 0이 나오려면은 그 0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X축 위의 한 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 X축 위의 한 점이야, 결론적으로. X축 위의 한 점. 그럼 뭐야? 여기죠. 이 식에서 Y를 0이 되게끔 하는 X값은 뭐냐면은 얘라고. 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죠?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얘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만나는 요 X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응?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자, fx라고 한번 뒀을 때 x에 대한 어떤 수식이라고 뒀을 때 이 fx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잘 써야 돼. 이 fx라는 건 뭐야? 이 녀석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야. x에 대한 어떤 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x에다가 어떤 미지수를 갖고 x라는 미지수를 갖고 있는 어떤 식을 우리가 fx라고 볼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 fx를 0으로 만드는, 이거 뭐야? fx는 0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식이 0으로 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야.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까지 여러분들 거의 다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왔었단 말이야. 그지? 수식으로 풀어왔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그래프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 될 거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점, X축과 만나는 점, 요런 점은, 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자, fx는 0의 해 또는 근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그래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 2차 함수 여러분들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잖아.
그지? 2차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또 그리면 3차 함수도 그리고 4차 함수도 다 그릴 수 있어. 대수 가면은 뭐 그려야 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려야 되고 삼각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함수들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은 뭐냐면은 예의 해 또는 근이야. 언제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어떤 x축과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x축과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 그러면 봐봐. 점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죠? 두 군데서 만나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은 뭐라는 거야? 이 녀석이 근을 몇 개를 갖는다는 거야? 두 개. 뭐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건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지만 이때 y 값을 하나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0이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냐면은 얘와 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내가 베타라고 둔다면은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걸 기억을 해보자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이란 걸 가질 때가 있어. 그지? 근 하나를 가질 때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얘랑 이 그래프랑 이 x축이란 녀석이 어디에서 만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쭉 올려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 없다라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0보다 작게 나와버리면 우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이 없다는 경우, 얘랑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랑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복소수까지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만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좌표 평면은 어떤 수들의 집합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실수들의 집합이야. 실수들의 집합. 자, 우리가 수직선 그렸을 때 이 수직선들은 실수와 1대1 대응한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얘는 실수고 Y축도 실수야.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X도 실수고 Y도 실수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좌표 평면이라고 그런다고. 무슨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와야 돼, 일단.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생길 다시 한번. 죽겠다. X축도 실수 전체고 Y축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던 어떤 한 점은 실수 두 개의 순서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X값을 넣었을 때 어떤 Y값이 나온다. 그 점 하나가 실수 하나 X값, 실수 하나 Y값 해가지고 두 개의 실수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하거든. 이 좌표평면 안에 허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허수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두 허수근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뭐야? 중근을 가진다고 하고 우리가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2차 방정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생각을 해보자. 자,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야. 이게 왜 이 녀석이 나오는지 얘는 우리가 이항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얘를 0이라고 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아, 그냥 A로 묶어보겠다는 소리야. 얘를 묶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A로 묶으면은 자, X 플러스 A분의 B는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봐봐. 얘를 우리가 0으로 만들려면 A가 일단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잖아. 1차 함수에서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이 X값이 뭐가 돼야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돼야지. 그래야지 0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대로 맞는 말이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녀석을 볼 때도 한번 봅시다. 알파를 넣으면은 얘가 뭐라는 거야? X에다 알파 넣으면은 Y가 0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베타를 넣으면, X에다 베타를 넣으면 어떻다는 소리야? Y가 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봐. 어떤 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0이 되게끔 하는 숫자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이미 했었어, 사실은. 언제 했었죠? 잘 기억이 나진 않을 거야. 조립제법을 했었어. 조립제법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숫자 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나오면은 얘로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됐었지. 이 녀석을 근으로 갖는 녀석을 가졌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게끔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되게끔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 일단 2차 함수까지는 조립제법을 쓸 얘기가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 인수분해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 어쩌고다 2차 방정식은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은 무적의 근해 공식이 있단 말이야. 무적의 근해 공식을 쓰면은, 뭐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야. 그럼 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결국 뭘 써야 되겠어? 조립제법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어떤 3차식이나 4차식을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x값이 뭐니까? x축과 만나는 그 점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들 지금 뭐 좀 자, 지금까지만 한 것도 여러분들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다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부등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등식을. 자, 지금 함수와 방정식은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그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이 fx라는 이 수식을 0으로 만드는 뭐다? 해 또는 근이다. 방정식이 해 또는 근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부등식도 선생님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자 0보다 크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프에서. 얘의 어떤 식이 0보다 커야 돼.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지금 y라고 했죠. 그지? 이 녀석을 내가 y라고 했어. 그럼 얘가 지금 y라고 한다면은 y가 0보다 큰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부터. y가 0보다 큰 거야. 야, y가 0보다 큰 건 어디입니까? 여기죠. y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오려고 한다면 어디 해야 돼? 이런 점들이잖아. 0보다 큰 지점 여기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야? 0보다 작은 지점은 여기야. 그죠? 여기니까 어디겠어? 여기겠지. 이런 값이 나오려면은 어디가 나와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 그대로 그냥 풀어볼게. 얘 어떻게 풀면 돼요? 자, x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이거잖아.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은 y 값은 뭐? 이 값 전체는 뭐?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야. 자, 이거 뭐야, 이거? 여기잖아. 자, 얘보다,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얘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y가 큰 값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 거야. 얘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녀석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이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자 보면은 특히나 이제 여학생 마찬가지. 여학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거. 아니 그냥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편해. 이제까지 답안지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항상 그렇게 내가 풀어왔어.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그러니까 계속 그 방법을 따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이 어떤 그래프 안에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리고 훨씬 그게 쉬워요. 익숙해지면. 근데 그거를 안 하지.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던 게 편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지금 봐. 이걸 그대로 내가 2차 함수에도 갖고 와 볼게요. 요 녀석이야. 만약에 우리가 부등식을 쓰는데, 자, a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0보다 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디서부터냐 이 얘기야. 우리가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에선 얘가 y 값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0보다 큰 값을 찾아라 이 얘기야.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이 y 값이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큰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죠. 자, 이런 값들이 나오려면 x값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돼? 이런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0보다 큰 값. 이런 값, 0보다 큰 값. 여기 0보다 크고 여기 0보다 크고 이런 값들을 넣어줘야 돼. 만약에 여기는 알파, 베타 사이에 넣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0보다 크려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얘는 베타보다 큰 값을 넣던가 아니면 알파보다 작은 값을 넣던가. 자, 이 녀석의 근이 바로 이겁니다. 베타보다 큰 값, 알파보다 작은 값을 넣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0보다 작은 값은 이 녀석이잖아. 그지? 이 녀석이잖아. 이 녀석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줘야지 이 녀석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라는 거는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어디서 다 합쳐지냐면 바로 그래프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오래 배웠던 친구들 항상 내가 엄청 강조하는 거 그래프잖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그래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 너희들 수학을 그냥 못하는 애들이 될 거야.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프에서 아 0보다 커? 0보다 큰 쪽 나오게끔 x값을 정해주면 돼. 0보다 작아? 0보다 작은 녀석 잡아주면 돼. 그런 다음에 얘랑 맞나? 아 얘네 둘이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뭐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것을 조금만 내가 좀 확장을 해볼게. 자,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볼게.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한번 해볼게. 자, 얘의 그래프를 아까랑 비슷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라고 내가 일단 해볼게. 자, y는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우리가 x축을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고는 있지만 이 녀석이 이제 뭐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지? 자, 우리가 y 값이 꼭 0으로 고정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지? y 값이 0으로 고정이 될 필요는 또 전혀 없는 거야.
y 값이 0으로 고정될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어떤 값으로 고정돼? 뭐 아무 값이나도 고정돼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볼게. 얘를 b라고 한번 고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ax 플러스 b는 b이다. 여러분들 이제 되게 쉽죠? b 없어지고 x 0이네요. 이게 왜 그런 거야? 얘는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얘는 지금 우리가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이거를 일반적인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은 뭘 한 거냐면은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하고 x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y는 0이지. y는 0. y는 0.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요. 얘네 둘이가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야, 얘도 y고 얘도 y니까 얘랑 얘 연립한 거야.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y를 b라고 둔다면 얘랑 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서 문제야. 야, 여기서 이제 수식적으로 너무 쉬하다. b 없애고 x 0 끝이잖아. 봤잖아. 여기가 b니까 당연히 여기가 b니까 얘가 b가 나오려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x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맞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 y는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의 깊이 있는 이해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y는 b잖아. y는 b라는 직선은 어떻게 돼? 요 녀석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그 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그 점의 x좌표, 그게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의 해가 된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만 하면은 쉬워, 지금부터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한 단계 넘어갈 거고, 이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라는 단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 방정식 끝나고 나면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일단은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함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2차 방정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식을 좀 여기다 좀 안고 갈게.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지금부터 이 녀석 얘기를 할 거야. 이 녀석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래, 얘가 알파, 베타 해가지고는 근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요렇게까지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도 알겠어. 자, 알겠는데, 이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녀석을 봐야 될 것인가, 이 얘기야. 자, 근의 공식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의 근의 공식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녀석이 되겠지? 그지? 이 녀석이 될 거야. 지금부터 이제 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요거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야. 자, 이 녀석이, 이 근의 공식을 우리가 조금 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얘는 우리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근 하나가 이거야. 두 번째 근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런 2차 방정식에, 이거 y, 이제 0이죠.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두 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얘의 그래프가 지금 저기서 그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뭐겠어? 얘가 알파죠. 얘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그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작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A는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A는 뭐야? 양수지. 자, 이 루트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더 작은 녀석이야.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봐봐 얘들아. 이 가운데 요 녀석은 어때? 알파에도 있고 베타에도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요 녀석은 어때? 똑같죠?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에서 자,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네들은 어때 또? 같아요. 똑같은 녀석에서 똑같은 녀석을 하나는 더한 거고 하나는 뺀 거다 이 소리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자, 여기가 하나는 어떤 똑같은 값에서 이 큰 놈은 어떤 녀석을 더하내고 어떤 작은 놈은 어떤 녀석을 빼내야. 근데 얘랑 얘가 값이 같아.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은 이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더한 녀석, 이만큼을 뺀 녀석, 요 두 개가 같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틀렸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추계 방정식이죠. 이 추계 방정식이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하고 여기서 이만큼을 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무엇이 되는가? 이 거리가 뭐냐면은 자,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이거야.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하는 거야. 자,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더한 게 얘고 이만큼 뺀 게 얘라고. 알파, 베타. 그렇지?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얘와 얘가 없어져요. 그렇죠? 얘와 얘가 없어져. 그럼 얘네 둘을 더하는 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2b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더하면,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은 a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랑 곱하면은 얘랑 얘 곱한 거잖아. 근데 얘 봐봐. 합차지.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게 돼.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얘가 자 a분의 c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서도 나와. 여기서도 나오고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도 다 나온다 이 얘기야. 자, 지금 얘기해 준 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몇 번을 더 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